정치 인사이트 이 대표 선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비롯해서 총선을 앞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고민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뭐 결심한 그 배경에는 뭐 그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이제 만남이 있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그런 입장. 연동형 유지 쪽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고 의원들도 이제 반으로 쫙 쪼개지긴 했지만 80여 명이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또 밝혔죠.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기치 아래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도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 면에서 득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둘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명분과 실리를.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준연동형은 조금이라도 국회가 발전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 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결국은. 민주당도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지만 그래서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 비례정당 만드는 위성정당 만드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그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온 상태가 됐고 앞으로도 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인 조금이라도 발전했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소수정당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서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완성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준연동형이 사실은 병립형으로 가는 것보다 민주당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해야 되고요. 번호도 지난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13번부터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 약간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수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그럴 가능성도 말하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소수정당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 추천한 분들이 앞번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점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통합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선거 제도를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고심 끝에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게리맨더링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 금지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이제 또 만들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어제 결정은 바둑 격언으로 보면요, 장고 끝에 그 악수를 뒀다. 오히려 이제 명분하고 실리를 다 놓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연동을 강화하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명분은 얻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 국민의힘처럼 옛날로 병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실리는 얻어요. 근데 이건 어정쩡하게 준연동하면서 또 이제 준위성정당을 만든다. 이 말은 이제 명분도 잃었죠. 그러니까 국민 앞에 내버리나 머리를 조아리죠. 명분이 떳떳하면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실리도 병립으로 가면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면서 20석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나눠주게 될 겁니다. 많이 나눠주고 아마 이게 공천도 이재명 대표의 도장이 찍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비례 몇 석 얻으려고 국민 앞에 내부에나 머리를 조아립니까? 저는 명분 실리 다 잃었다. 이래 보고 그다음에 정당 방위는 운운하면 안 돼요. 원래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죠. 근데 일방적으로 4년 전에 준연동 밀어붙인 거 이게 불법이에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대항한 거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에는 정당방위 하면 안 돼요, 법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정당방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불법이라뇨. 법을 여야가 합의를 안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이 통과되는 건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난번에 선거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야당만이 단독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당방위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이라도 악법이라도 예컨대 또는 그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통과가 됐으면 그 제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위성정당 만드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어서 하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손 놓고서 거기서 다 가져가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인 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위성정당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만약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면 민주당도 안 만들었겠죠.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 부분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원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출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걸 아예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하죠. 당연히 위성정당 방지법을. 법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 민주당이 언제 뭐 협상했습니까? 이 준연동 도입할 때도 일방적 강행 처리했잖아요. 검수완박도 일방적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다음에 쌍특검도 일방적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성정당 금지법은 왜 일방적 강행 처리 왜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만들 의도가 있었다면 공약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든지 어떻게든 강행 처리했겠죠. 아니 강행 처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건 불법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선거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법안과 선거법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양 당이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특검법 같은 경우야 여당을 설득했는데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럼 선거법을 또 그렇게 한다? 그럼 국민적 비난도 커지고 이거는 서로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합의해서 가야 돼요. 물론 민주당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병립형 제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한 상태인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가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협상이 있을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병립형이나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행 제도가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경우에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이제 조금은 좀 다당제 길을 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보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병립형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을 하거나 뭐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서가지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소수 정당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기본적 취지 자체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다만 민주당이 이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나 소수정당에게 앞번호를 부여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주고 최소한 1, 2석 정도는 소수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다당제 형태로 가는 어떤 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은 될 거라고 보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합의의 방법을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당초 취지대로 뭐 다당제보다는 이제 양당 구조 속에서 양당이 이제 만드는 이제 위성정당이 이제 하나씩 있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늬만 뭐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은 결국 양당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통합형 비례정당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국민의힘은 이제 그냥 순수하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누구까지 포함시킬지.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고 있죠. 예. 그럼 조국 장관도 이제 거기 포함시켜 줄 거냐? 안 시켜주면요. 예. 또 이제 조국 장관이 또 당을 만듭니다. 예. 이게 옛날로 치면 옛날에 더불어 시민당인가 이게 공식 위성정당이었죠. 예. 근데 그거 포함이 안 시켜주니까 최강욱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예. 이번에 조국 장관을 끼워주면 들어오는데 근데 조국 장관을 빼면 또 당을 또 생길 겁니다.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골치 아프죠. 예. 송영길 대표도 이제 옥중 창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 줄 거냐? 예. 안 시켜주면 따로 어떻게 또 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송영길 대표 배제했다가 돈봉투 이게 다 밝혀버리면 어떡하나 예. 이런 게 불안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까지 강성희 의원 포함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과연 이게 어느 범위까지 거기에 포함시킬지 예. 이게 앞으로 기초가 주목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그 정당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제3지대 신당이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제3지대 정당이 과연 비례 의석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제 새로운 미래당 이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불참했던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이 이제 통합형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신당, 새로운 미래당,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그렇게 세 개의 이제 그 신당 주체 세력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그 주체에서 하는 신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원욱, 조홍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는 연관이 없어요. 나머지 이제 소위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했던 지금 창당했던 예. 새로운 미래인가요? 거기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이분들하고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위 이제 이 세 그룹의 신당들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던 지금 현 대표죠.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높은 상태고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기득권을 양보하고 같이 통합 관리해서 하자 이렇게까지 나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이 개혁신당에 입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번호 순번 받는 것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하러 같이 하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두 분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게 국민으로 가실지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게 맞지 밖에서 무슨 관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하고요. 또 그것이 운영되는데 자유롭게 될 가능성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예.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크게는 개혁신당이나 이쪽으로 힘이 모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마지막에는 이제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빅텐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를 보니까요. 예. 병립이나 지금 이제 그 준연동이나 예. 실제 그 위성정당을 두 당이 다 만들면 예. 아마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어차피 이게 비례 47석 중에 거의 한 21~22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가져가 버려요. 예. 지금 이제 한 3~4% 정도 지지율이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이 논다. 그래봤자 이게 비례 많으면 2석이고 예. 한두 석이에요. 이제는 저는 제3지대에 관심은 꺼야 되지 않나. 근데 언론도. 예. 이 정도의 뭐 한두 석 가지고 방송에서 꼭 제3지대를 같이 1, 2지대처럼 예. 이렇게 다룰 이유가 있나. 아마 근데 제3지대는요. 예. 이미 텐트로 치면 찢어진 텐트입니다. 예.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이낙연하고 이준석은 끝내 통합이 힘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두 명은 이원욱, 조홍천은 이준석 당에 합류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전부 당선이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따라서 이제 저는 뭐 지역구의 당선자는 그 힘들 거고 그다음에 비례도 잘하면 한두 석씩인데 예. 이게 무슨 3지대가 의미가 있나?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예. 제3지대가 이제 별로 이렇게
정당 득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뭐 유권자들께서 선택하실 일이죠. 정당 투표 용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권자들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죠. 자, 여야가 지금 오늘로 총선 64일 남았죠. 그래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 서류 접수 받아서 부적격 심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오늘 일부 심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경선 지역 23곳, 단수 지역 13곳. 단수 지역은 명단이 이제 사실상 공천 확정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야 지금 공천 작업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결국 이제 얼마나 이제 그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되느냐. 네. 이 말은 이제 그 결국 사천 이걸 이게 어떻게 막아내는가. 네. 이런 게 아마 이제 그 가장 쟁점이 될 거고요. 뭐 제가 국민의힘만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또는 이제 장차관 출신 다 합치면 한 50여 분 되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제 그 대통령이 항상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게 특혜나 이게 없다. 나가는 거는 자유지만 어떠한 게 그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누누이 말씀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뭐 대통령실 출신들이 관에게 그 특혜 없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승부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특혜나 해가지고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는다든지 예. 이러면 이게 공천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그 혹시라도 좀 이게 내리꽂는 전략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갈등이 생기는데 예. 뭐 지금은 이제 기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한동훈 같다. 위원장이 이제 그 딱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예. 그대로 이게 원칙대로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경선한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도 경선으로 다 지금 치러지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앞으로 지금 분구가 되거나 아니면 전략공천 지역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경선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단수 공천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설사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당을 탈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선도 치르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경선이고 특별한 경우만 단수 공천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또는 이제 비명, 친명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경쟁력 있는 분들이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공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그 우려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 친명이냐 비명이냐 가지고 떨어뜨리고 뭐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시스템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뭐 전망대로 과연 이제 잡음 없이 공천이 잘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저 공천지 시작 예. 단계니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정치인이 7명, 경제인 복권도 5명, 언론인 4명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포함됐고요.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진 장군은 이제 그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이제 그 장군이죠. 아마 이제 댓글 공작인데 댓글이 판결문 보니까 8,800개더라고요. 예. 전체 댓글 중에 1.1%입니다. 어떻게 8,800개 댓글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물론 이게 유죄는 낮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통합 차원에서 아마 사면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블랙리스트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7년 이상 아주 오래 다툼이 좀 있었던 예. 이런 데 사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도 안 좋고 워낙 고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면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사면 복권. 아니 저는 이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들, 특히 친박 진영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박근혜 예.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서 이렇게 이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친박 진영과 어쨌든 화해를 이루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그분들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선거 구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예. 심판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2번인가 3번을 만났잖아요. 본인이 또 직접 내려가기도 하셨고. 예. 그런 부분과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사면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처벌도 하고 이런데 함께했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런 사람들 다시 참여해 주는 것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또 친박 진영에 있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사면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친박 진영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사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짧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북콘서트 열었는데 이제 두 가지 지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기, 총선을 한 2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것하고 어제 이제 정치인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도 자신이 재임 기간 못다한 일을 누군가 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본인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 3가지 의도로 콘서트를 했다 봐요. 첫째는 이제 역사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역사법정 명예회복. 둘째는 이제 그 보수 직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 이번 선거에 이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 고생 많이 했는데 좀 도와주자. 이런 데 3가지 의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그 북콘서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거 사면하는 거나 아니면 만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